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박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소곳하게 나오셨군요. 네. 네. 오늘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요즘 배터리 소재가 결이들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같이 가자였는데 치사하게 양재만 갑니다. 그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네. 슝슝 가고. 네, 완전 뭐 1위를 넘본다는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저 오늘 방송하는데 들어보니까 나무신 소재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아, 그래요? 와,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데 거기다 그냥 상한가를 가버리네. 근데 꽤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 중에 이제 음극재를 하고 있는 포스코케미칼은 18만 원 찍고 지금 14만 원으로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요. SKI 테크놀로지는 2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내려와 있고, 이게 참 배터리 소재 중에서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확 갈립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박지은 기자가 포스코케미칼 얘기를 좀 해주시겠다. 네, 얘기를 예. 좀 하려고 했는데 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시면서 상당히 화내실 수 또 있을 것 악플 다시겠지. 악플 다실 것 같은데. 박지은 기자 얘기하면 주가 빠진다. 네, 뭐 제일 좋은 회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일단 소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양극재, 음극재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동시에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죠. 그 양극재와 음극재가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0%, 12%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두 개를 같이 하는 회사니까 이 차 배터리 커지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주가가 좀 잘 가다가 갑자기 잘 갔죠? 네. 최근에 이렇게 좀 내려왔습니다. 그 조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 케미칼은 2010년부터 음극재 사업을 했습니다. 예, 꽤 오래됐죠. 네, 10년 꽤 오래. 전에. 예. 2010년에 국산화의 음극재를 성공시킨 후에 했었고요. 이후에 2019년도에 양극재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적은 괜찮았어요. 최근에 실적 발표가 됐는데 예. 일단 올해 3분기 실적이 5,050억 원을 찍었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 매출이었고요. 이게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3,8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엄청 많이 늘었네요. 네, 많이 는 편이죠. 근데 그 사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좀 떨어졌어요. 일단 그 임금 관련해가지고 일회성 비용이 조금 있었고 양극재는 원가가 많이 올라가서 예. 그 원가를 그 제품 가격에 약간 전가시키면서 외형 성장이 가능했는데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문제 때문에 수급에 좀 차질이 생기면서 많이 안 나갔다 그래요. 근데 네네네. 그게 어차피 양극재나 음극재나 네네네. 똑같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건데 네네네네. 왜 양극재는 잘 나오고 음극재는 안 나오고 그런 거예요? 양극재는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를 주는 어떤 그 매출 회사가 LG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그 단일 회사라 가지고 예, 예. 그쪽엔 영향이 많이 없는데 음극재 같은 경우는 다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들마다 차질이 다 같이 생기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배터리 업체의 차이에서 네네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차량용 반도체 문제에 영향을 받긴 받았는데 좀 덜 받은 거고 네네네. 나머지 업체들은 좀 전기차 생산을 많이 못하게 됐는데 네네. 음극재는 그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었다. 네네. 사실 음극재, 양극재 다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다 뭐 차 배터리 시장 커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예, 그리고 증설도 계속 네, 하고 있고. 증설도 그리고 부채도 많지 않아요. 한 56%밖에 안 돼서. 포스코케미칼의 배터리 소재 말고 원래 하던 사업들은 좀 어땠어요? 원래 했던 사업들은 보통 이제 화학물 하는 회사죠. 네. 화학물 하는 회사고 뭐 예전에 이제 내화벽돌이라 그래가지고 불에 이제 강한 어떤 물질들을 만들고 고루 만들 때 쓰는 예, 거. 그렇죠. 이게 원래 모 회사가 철강 회사다 보니까 그런 제철소나 이런 불이 많이 쓰이는 곳에 어떤 그런 건설을 하거나 이런 걸 해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쪽 매출이나 어떤 실적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탄탄한 이제 매출 실적 그 영업이익 바탕으로 신소재나 이런 걸 좀 강화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이 에너지 부분에서도 사실 작년부터 배터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좀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케미칼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 포스코에는 여기저기 딸려 있는 자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예. 그 딸려 있는 자회사라는 게 뭐 사실 시작은 뭐 이렇게 대단한 일하는 건 아니고 포스코의 그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그쵸, 예.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들 가지고 뭘 그럼요. 만들고 예, 예. 뭐 포스코가 뭐 만들라 그러면은 거기에 뭐 내화벽돌 같은 건 우리가 고루 새로 짓는다 그러면 야 그 벽돌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에이 그럴 바는 우리가 만들어라 막 이런 계열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철광시장이 좋으면 다 같이 좋고 철광시장이 안 좋으면 다 같이 안 좋고 뭐 이래가지고 포스코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좀 신산업 쪽 네네네. 무관하게 하는 거 중에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출 비중에서 순매출 비중에서 포스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아요. 여전히. 그래서 그 사업이 일단 탄탄하게 되고 있다. 그 바탕에서 이제 신사업을 하는 건데
그 포스코 케미칼을 이렇게 듣기만 했을 때는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빠질 기술력도 이유는 별로 있고, 없어 보이는데. 빠질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네네네. 여기가 분리막 네. 에서는 굉장히 기술력도 있고 그 좋은 회사인데 네.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저기 IT 단말기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이 지금 뭐 반도체 문제 때문에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 분리막을 SKI 테크놀로지가 많이 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차량용 별 문제는 없는데 이 모바일용 노트북용 요게 안 돼가지고 좀 실적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가 이렇게 보면서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하고 있는 어떤 중점적인 사업들, 뭐 투자라든지 뭐 지분을 뭐 사온다든지 뭐 인수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제일 문제는 이제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대한 어떤 리스크. 가 첫 번째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다른 뭐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 그래서 이런 원자재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뭐 테슬라도 코발트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자기들 다른 이제 배터리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소재 확보가 되게 중요해서 이 소재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좀 쏟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리스크는 고객사가 좀 한정돼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거의 들어가고 있고, 지금 보니까요 그 순매출 기준으로 포스코가 1위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40%로 2위예요. 그리고 나서 3위가 SK 이노베이션인데 이게 예. 0.8%밖에 안 돼요. 아 거의 그러니까 샘플 정도네 샘플. 예, 네. 여기 아마 들어가는 건 아마 음극재일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양극재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섞여서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음극재는 조금씩 해서 3, 4를 다 하는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소하는 방안도 좀 필요한 상태고요. 그럼 요새 좀 네. 잘 나가는 그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런 데는 네네네. 요새 SK온이 배터리 수주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서플라이 체인들이 조금 잘 가나 보네요. 네, 그렇죠. 그 에코프로비엠도 아마 작년에 SK랑 10조 원인가 장기 계약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거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좀 많이 갔죠. 세 번째는 음극재 부분이 사실 음극재가 음극할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게 천연 흑연이 있고 인조 흑연이 있고 그다음에 실리콘 계열이 예, 있는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하는 거는 천연 흑연이거든요. 근데 예. 사실 여기 성장성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까지를 봤을 때 어떤 리서치 업체에 따르면 천연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요. 인조 같은 경우에는 30%,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76%가 예상되는데 현재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천연.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숫자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네네네네. 그 천연흑연 시장이 제일 커요. 아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성장성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2000 몇 년? 27년? 예, 27년 이요. 27년 됐을 때 그러면 인조흑연이 더 많이 쓴다는 거냐? 이거랑은 또 다른 그렇죠. 개념이긴 합니다. 예. 지금은 천연을 제일 많이 쓰고 인조를 네. 좀 덜 쓰고 실리콘은 지금 뭐 한 5% 정도 네, 수를 네. 많이 쓰는 거라 70%가 늘어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하게 시장 사이즈가 커지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차세대 분야에서는 조금 포트폴리오가 작다. 네,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제가 부연 설명하겠지만 이게 흑연의 이제 그 어떤 종류에 따라서 특징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인조 흑연이 조금 더 높은 가치가 높은 예. 이제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각화를 해야 되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과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포스코 케미칼은 일단 중국에 대한 투자를 되게 확대하고 있어요. 이미 그룹 차원에서는 중국과 많이 했었죠. 포스코가 예전에 그 화육 코발트랑 예. 합작을 했었잖아요. 그게 2018년 일인데 최근에 여기 증자를 하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게 전구체, 양극재에 들어간 그 전구체랑 양극재를 만드는 재료, 전구체. 그다음에 양극재를 만드는 공장 두 개의 합작회사를 설립했었거든요. 포스코랑 타이오코발트가. 근데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이 거기에 지분을 태우면서 원래 전구체를 만드는 업체는 하이오코발트가 60%, 포스코가 40%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증의 포스코 케미칼이 하면서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이 33%, 그다음에 포스코가 7%. 그리고 그대로 60% 아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는 원래는 포스코가 60% 들고 있었고 하이오코발트가 40%를 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이 같이 참여하면서 50%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아, 그렇게 돼서 포스코 케미칼이?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지금 2023년까지 증설을 완료해서 3만 5천 지금 5천 톤씩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3만 5천 톤씩
늘리는 7배. 네네 늘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코 케미칼의 주 고객사인 LG엔솔이 지금 남경 공장이 중국에 있거든요. 예, 예. 일단 거기에 이제 좀 거기향으로 이 제품들이 나갈 예정이고요. 이게 하이오 코발트랑 같이 JV잖아요. 그렇다 예. 보니까 중국 현지 기업에도 조금 강점이 있을 거다. 거기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 중국 내 시장의 어떤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사실 케미칼 그 입장에서는. 인산철 배터리를 쓰더라도 음극은 흑연으로 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NCM 배터리 아니더라도 납품을 좀 할 수는 있겠네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네, 음극재 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중국 시장 확대. 그래서 그걸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너무 이렇게 집중돼 있는 어떤 그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는 뭐 이런 전략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하이오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코발트 1위 업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코발트 확보에 있어서도 조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안정적인 원료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좀 의미 있는 예. 그런 합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와 별개로 이제 모회사 포스코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이제 원자재 확보에 좀 힘을 쓰고 있죠. 예. 뭐 대표적인 게 광산지가 아니고. 예, 호주 니켈 광산 지분 예. 인수했죠. 그리고 또 호주 리튬 광산도 리튬 예. 광산이 호주에 있고 네, 염호가 남미에 있고. 예, 그래서 그거와 같이 합작사를 세워서 국내에서 수선화 리튬을 생산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이렇게 이제 모회사를 통해서 원자재를 조달하고 그걸 통해서 수직 계열화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에 대한 어떤 수급 불균형 이 문제와 함께 이제 중국이나 이쪽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사 확대 이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사실 에코프로비엠 그룹이 좀 더 조금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직 계열화 잘 돼 있다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재료 확보 쪽에서는 리사이클링 사업한다고 폐배터리 사업해가지고 소재 확보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움직이니까 포스코 인터라든지 이런 데 네. 통해서 그냥 아예 광산 지분을 사버리는 네네. 그런 계열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근데 그림이 완성이 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탄탄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완성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서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이제 상황으로 좀 보이고요. 그 응급제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응급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응급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연 흑연계가 있고 인조 흑연계가 있는데 천연 흑연계는 가격이 일단 쌉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그 천연에서 그냥 캐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저장 용량은 큰데 효율성이 좀 낮대요. 이게 뭐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울룩불룩하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이온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손실이 좀 크고 그게 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단점이고 인조흑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비싸요. 근데 그 대신 효율성이 좋고 좀 안정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응급제를 만들 때 이 두 개를 섞어서 만드는데 이제 인조흑연 같은 경우에는 충전할 때도 좀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좀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인조흑연을 사용하는 비중이 좀 더 높아질 거라. 는 이제 전망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앞서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아직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인조흑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조흑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국내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2023년까지 완공 예정이고요. 올해까지는 1차로 완공을 끝내서 증설을 끝내서 8,000톤을 하고 2023년까지 일반 6,000톤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두 배로 사실 가네요. 예, 인조흑연을 생산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중국 한 곳 있고 나머지는 다 일본 쪽으로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된다면 뭐 6번째 정도로 인조흑연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국내에서 하는 거 말고 중국에 있는 인조 흑연 회사를 하나 투자를 했습니다. 15%를.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요. 여기가 시누오라는 회사인데 시누오. 예. 지분 15%를 매입했다고 하거든요. 이 회사가 2002년부터 있었던 회사인데 기술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찾아보니까 자료가 많지는 않았고요. 그냥 뭐 어깨에 좀 물어보니까 그렇게 뭐 기술력이 없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고 키파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인조흑연을 좀 들여와가지고 독점 판매권을 일단 받았고요. 이거 더불어 경영에도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 포스코 케미칼은 아까 양극재에 이어서 음극재도 수직 계열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룹 차원에서 포스코가 이제 흑연의 원료가 되는 흑연 광산에 투자를 포스코가? 1월 달에 했었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천연 흑연 응급제로 만들기 전에 그 단계 전에 있는 구형 흑연이라고 그걸 만드는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양극재에서는 전구체라 그러고 예. 흑연에서는 그쵸. 구형 흑연. 예, 그거를 코팅을 해가지고
피치로. 그래서 응급제를 만드는데 그 회사의 지분 13%를 또 확보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광산과 중간 이제 재 그리고 자회사를 통한 또 피치를 생산해서 코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응급제를 만드는 어떤 밸류 체인을 응급제에서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응급제용 피치는 자회사가 다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P&O 케미칼이라고 OCI랑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여기서 만든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제를 최종 이렇게 코팅을 해서 생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그림 자체는 쭉 설명을 들으니까 뭐가 좀 포트폴리오가 좀 야무지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네네. 이것도 그 에코 프로그램도 이거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게 거기 너무 잘 가고 여긴 안 가니까. 근데 거기도 이제 어느 정도 그 그룹의 지배 구조를 좀 개편을 하면서 좀 교통 정리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미래 계획들 발표하고 공장 증설하고 그런 주가 많이 갔잖아요. 네네네. 그럼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나왔던 계획들이 지금 약간은 좀 어수선한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지분 여기 조금 사고 저기 조금 사고 해서 네네네. 광산은 또 얘가 사고 그래서 네네. 이 그림들이 좀 완성이 좀 돼서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 성장성을 이런 그림이면 좀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는 신뢰를 주면 그러면 한 내년쯤에는 그림이 꽤 구체화될 것 같아 보이네요. 네, 내년까지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 네. 지금 업계에서는 한 2023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성장이 많이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까 중국에서 말씀드린 그 공장도 2023년부터 이제 되는 거고요. 네. 응급제, 은조응급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이제 완공이 다 증설이 다 끝나니까요. 네.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좀 매출 확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장기적인 흐름을 위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좀 그런 것 같고 무엇보다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제 우려가 같이 좀 내려오는 그 문제도 좀 있을 것 그러네. 같아요. 예, 일단 그게 제일 아무래도 크겠네. 그런 것들도 조금 악재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림 자체는 좋다. 왜냐하면 이 교통정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모그룹이라는 그 엄청난 포스코 해외에 그룹, 네. 네트워크 있는 그룹이 같이 이렇게 해준다는 게 사실 원가 경쟁력 확보나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게 이익이 복격화되는 건 2023년 정도로 예상하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좀 정리가 되는 거는 뭐 그림만 명확하면 이렇게 하면 이익이 이만큼 나오겠구나라는 그 네. 추정치가 좀 신뢰를 주면 주가는 뭐 먼저 가는 거죠. 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지금 그 삼원계 위주로만 올인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어서 좀 다양한 방식의 연구 개발 당연히 돼야 되고요.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SKC에서도 한다 그러고 하는데 딱히 지금까지는 나온 게 없어요. 뭐 연구 개발은 하고 있고 또 뭐 높은 수준이라고 외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뭐 공시사항에도 제가 실리콘 이렇게 쳐봤는데 거기에 대한 뭐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차세대 를 준비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돈이 많이 들겠죠 또. 그리고 배터리 투자하실 때 그거 좀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차세대 기술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사용하는 걸 갖고 있는 건지 지금 당장 거기에 물건이 들어가는 거는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요. 근데 차세대를 갖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렇게 실리콘 같은 경우도 실리콘 응급제가 좋죠. 다 알아요. 그렇죠. 실리콘 응급제 네. 좋은 건 다 아는데 그게 5% 이상 10%로 높이려면은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검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러면 실리콘 응급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얘기해도 이거는 약간은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넣어야 늦는 거지.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배터리 소재 보실 때는 좀 지금 쓰는 기술이냐 아니면 임박한 기술이냐 아니면 이거는 좀 아예 차세대로 봐야 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좀 간략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기적인 계획은 2030년까지 양극재 40만 톤, 응급제 26만 톤을 한다는 건데 네. 거의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뭐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한 7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까지 가기까지 이제 여러 투자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 중간중간에서 나오는 게 정확하게 이게 교통정리가 잘 되는지 그리고 이게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뭐 기술은 좋은데 이게 아무도 안 쓴다. 너무 비싸다. 예. 이러면 안 되니까요. 예. 그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배터리 소재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이 쓰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뭐 포스코 케미칼, SKIT 이런데 조금 이렇게 눌려 있는데 뭐 이게 개별 회사별로 이슈를 보면 조금씩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업종이 함께 움직이더라도 이제 개별 회사들의 이벤트들도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케미칼 관련한 이야기를 박지은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